안녕하세요. 자유민주 TV 우파 오늘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신문에서 청년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족이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이게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더 뽑는다고 하니까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올해 예산만 해도 60조 원의 빚을 내서 공격적인 재정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그것도 야당의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빚이 60조입니다. 그 안에 그 60조 원을 들여서 또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더 뽑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가 부채 700조가 넘는 국가 부채의 절반이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나라에서 공무원을 또 17만 명을 더 뽑으면 국가의 재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나가는 돈이 많으면 국가 경제는 곧 바닥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곧 거덜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빚진 빚보다,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 빚진 빚보다 훨씬 많은 빚을 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국가가 주도를 해서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야만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글로벌 100대 기업의 사장을 해봤습니다만, 기업이 살판나서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기업이 투자를 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야 다시 또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어나야 또 회사가 그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만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세계 경제계에 족보도 없는 정책을 써서 가계 소득을 먼저 올리자, 즉 최저임금을 먼저 올려주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기업체가 물건을 더 많이 만들 것이고, 기업체가 물건을 더 많이 만들려면 사람을 많이 더 뽑을 것이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다면 우리나라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3% 이상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2.5%, 3%, 최소한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 성장률 3% 내지 4%, 그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경제 성장률을 2% 이상 점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7년, 18년, 19년, 올해 또 내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소득 주도 성장 이 개념, 또 최저임금을 팍 올렸다가 지금 올해는 얼마 안 올렸습니다만은 벌써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또 주 52시간제, 야 52시간만 일하고 더 이상 일하지 마. 지금 저희는 60시간, 70시간을 일해도 선진국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절대 지금 다른 나라처럼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많기를 하나,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가스가 많기를 하나, 예? 다른 나라처럼 예? 뭐가 건덕지가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고,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고, 즉 과학고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되고, 국제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특목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외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거꾸로 없애고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평등? 에브리바디 평등?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에브리바디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이상일 뿐입니다. 공산주의가 함께 공 나눌 산 에브리바디 평등하게 잘 살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못 살게 됐습니다. 이미 실패한 에브리바디 다 살자 그 슬로건을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이렇게 내걸었더군요. 2020 다 함께 잘 사는 다 함께 행복한 나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국가에서는 그 빈부격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처럼 무조건 있는 소수한테서 뺏어서 없는 다수에게 그냥 나눠주는 이거는 홍길동 정책밖에 안 됩니다. 부자들한테 강탈해서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서민들은 갈수록 국가로부터 그냥 받는 거에만 익숙해지면 누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자꾸 많아지면 질수록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취업준비생 중에 10명 중에 3명이 공무원에 도전하는 공시족이라고 LA타임즈에서 아예 그 우리나라를 이상한 나라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여기 그 예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서울대, 연대, 고대, SKY 그 인류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공무원 7급이 아니라 공무원 9급 시험 보고 합격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거기에 많이 도전들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시골에 18명의 면사무소에 직원이 있는데 2시간 만에 민원인이 1명이 왔다 갔답니다. 그러면 그 18명의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뭐 하면서 나라의 그 월급을 받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합니까? 흥합니까? 당연히 나라가 망하겠죠. 중국만 해도 북경대학교 앞에 그 많은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차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량진 앞에 고시촌에 스타트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시족들만 바글바글 거리는 나라. 그냥 취직해서 하루에 10장 정도 인간증명서 띄워주고 주민등록 등본 띄워주고 지금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체에 열심히 다녀봐야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육아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공무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아하기도 쉽고 잘릴 연료도 없고 또 퇴임 후에도 250만원 300만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제2의 아마존, 제2의 구글, 제2의 카카오톡 이런 회사를 한번 창립해보고 경영해보고 이 생을 마감해보라. 그렇게 아들내미 딸내미에게 한번 도전정신을 한번 심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쪽이 과연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